여러분 프로게이머가 결승전에서 갑자기 초보처럼 실수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연습할 때는 그렇게 잘하던 사람이 딱 카메라 켜지고 관중 들어오면 손이 덜덜 떨리면서 평소엔 절대 안 하던 실수를 하는 거예요. 축구 승부차기도 마찬가지거든요. 리그 내내 골을 펑펑 넣던 선수가 승부차기만 되면 하늘로 뻥 차버리는 장면 다들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이게 그냥 운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여기엔 뇌과학적으로 아주 정확한 이름이 붙어있는 현상이 숨어 있거든요. 바로 초킹, 목이 콱 막히는 것처럼 실력이 순간적으로 증발해버리는 그 현상이에요. 근데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생기죠. 왜 하필 실력이 좋은 사람일수록, 중요한 순간일수록 더 크게 무너질까요? 오히려 아마추어보다 프로가 더 크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답을 알면 여러분이 게임할 때, 시험 볼 때, 발표할 때 왜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는지도 같이 설명이 되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이 초킹이라는 단어, 그냥 비유가 아니라 심리학에서 실제로 쓰는 정식 용어예요. 압박감 속에서 생각과 행동이 순식간에 얼어붙는 현상을 학자들이 초킹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골프에서 특히 유명한데요. 세계적인 골퍼들 중 상당수가 살면서 한 번쯤 입스라는 걸 겪는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흔한 현상이에요. 입스는 그냥 긴장해서 못 치는 게 아니라 몸에 완전히 익혀놨던 스윙 동작 자체가 갑자기 낯설어지면서 손이 마음대로 안 움직이는 증상이거든요. 문제는 이게 초보한테는 잘 안 생긴다는 거예요. 오히려 수십 년 경력의 프로들한테 더 자주 나타나요. 이상하지 않나요? 실력이 없어서 실수하는 게 아니라 실력이 있는데도 실수하는 거니까요. 이 초킹이라는 표현 자체가 원래 목이 막힌다는 뜻에서 나온 말인데 스포츠 심리학자들이 이 단어를 그대로 학술 용어로 가져다 쓸 만큼 사람들이 겪는 느낌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이었던 거예요. 목이 콱 막혀서 숨도 제대로 못 쉬는 느낌. 몸은 분명히 움직여야 하는데 신호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느낌. 그 답답함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이 단어 하나로 바로 공감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초킹, 누구에게나 똑같은 강도로 오는 건 아니에요. 유독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이 현상을 더 자주, 더 세게 겪는다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이유는 간단해요. 완벽주의자일수록 결과에 대한 기준이 높고 실수 하나에 대한 두려움도 크기 때문에 내가 그 상황을 더 위협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강도가 클수록 편도체는 더 세게 반응하고 전전두엽은 더 쉽게 자리를 내주게 되죠. 그러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 잘하고 싶은 마음, 완벽하게 해내고 싶은 마음이 강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결정적인 순간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야구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평생 정확하게 공을 던지던 투수가 갑자기 스트라이크를 못 던지게 되는 경우 골프의 입스처럼 이름까지 따로 붙어 있을 정도로 유명한 증상이거든요. 농구도 마찬가지예요. 연습할 때는 눈 감고도 넣을 것 같던 자유투가 경기 종료 몇 초 전 동점 상황이 되면 림을 맞고 튕겨나가는 장면, 다들 스포츠 중계에서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재밌는 건 이런 순간마다 선수 본인이 제일 답답해한다는 거예요. 몸은 분명히 그 동작을 수만 번 해봤는데 그 순간만큼은 마치 처음 해보는 동작처럼 느껴진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반전이 나와요. 왜 잘하는 사람이 더 잘 무너지느냐? 이걸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명시적 모니터링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풀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땐 페달 밟는 것, 균형 잡는 것 하나하나 다 신경 쓰면서 타잖아요. 근데 익숙해지면 그냥 몸이 알아서 타요. 딴 생각하면서도 타죠. 이걸 뇌과학에서는 동작이 자동화됐다, 절차화됐다고 말해요. 손이 알아서 움직이도록 내가 자동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압박감이 심해지면 사람은 갑자기 이 자동 프로그램을 못 믿고 하나하나 다시 의식적으로 확인하려고 들어요. 스윙을 할 때 손목 각도는 어떻게, 팔은 어느 정도로 굽혀서,
이렇게 초보 때처럼 다시 생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동작은 이미 생각 없이 자동으로 하도록 뇌에 새겨진 동작이거든요. 갑자기 의식이 끼어들어서 자동 프로그램을 방해하니까 오히려 더 삐걱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일수록 자동화된 게 많아서 압박감이 왔을 때 의식이 끼어들 여지가 더 많고 그래서 더 크게 무너지는 거죠. 아이러니컬하게도 실력을 갈고 닦으면 닦을수록 초킹이 찾아올 문틈은 오히려 더 넓어지는 셈이에요. 실제로 이걸 확인해본 실험도 있어요. 골프 퍼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숙련자들에게 압박감을 주면서 퍼팅을 시켰더니 성공률이 뚝 떨어졌는데 재밌는 건 이때 동시에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과제를 같이 시켰더니 오히려 성공률이 덜 떨어졌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딱 명시적 모니터링 이론을 뒷받침하는 결과인데요. 뇌가 딴 생각을 하느라 바빠서 자기 동작 하나하나를 감시할 여유가 없어지니까 오히려 원래 자동화돼 있던 동작이 방해받지 않고 그대로 나온 거예요. 결국 너무 집중해서 잘하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역설적으로 실력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뜻이죠. 참고로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걸 설명하는 이론이 딱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압박감이 오면 오히려 딴 생각, 예를 들어 결과에 대한 걱정 같은 잡생각이 머릿속을 채워서 원래 과제에 쏟을 주의력 자체가 부족해진다고 보는 주의 분산 이론도 있거든요. 두 이론이 서로 완전히 배타적인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 둘 다 작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요즘 학계 분위기예요. 어느 쪽이든 결론은 비슷해요. 압박감이 뇌의 한정된 자원을 이상한 곳에 써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지금부터예요. 이 현상 뒤에는 뇌 안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아주 구체적인 사건이 있거든요. 바로 편도체 납치라고 불리는 현상이에요. 편도체는 우리 뇌에서 공포와 위협을 감지하는 부위인데 극심한 긴장이나 공포를 느끼는 순간 이 편도체가 갑자기 과활성화되면서 뇌 전체의 통제권을 거의 빼앗아버려요. 심리학자 데니얼 골먼이 이 현상을 편도체 납치라고 이름 붙였는데 비행기가 납치당하면 원래 조종사가 조종권을 잃는 것처럼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이성적인 판단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이 통제권을 잃어버린다는 뜻이에요. 평소엔 전전두엽이 차분하게 다음 수를 계산하고 판단을 내리는데 편도체가 납치를 해버리면 그 계산 능력 자체가 순간적으로 마비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아는 문제인데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 생각도 안 났던 경험. 그게 바로 이 편도체가 전전두엽의 작업 기억 공간을 확 차지해버려서 생기는 일이에요. 뇌의 용량은 한정돼 있는데 위협을 감지하고 처리하는데 그 용량을 다 써버리니까 정작 필요한 계산이나 기억을 꺼내올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해야 할 때 유독 더 떨리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관중이나 시청자가 많아질수록 실수했을 때 감당해야 할 사회적 위협이 커진다고 뇌가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안 볼 때는 잘하던 동작이 카메라가 켜지고 채팅창이 빠르게 올라가는 순간 갑자기 삐걱거리는 거예요. 이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의 사회적 위험을 계산에 넣기 시작했다는 신호인 거죠. 자, 여기서 재밌는 지점이 생겨요. 이 초킹이라는 현상을 그냥 안타까운 실수로만 보는 게 아니라 아예 상대를 무너뜨리는 공격 전략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발로란트나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게임 중계를 보면 해설자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오더 하나로 상대 멘탈을 완전히 부숴버렸다고요. 이게 그냥 재밌으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지는 심리전이거든요. 프로게이머들 사이에서 트래시 토크나 특정 타이밍에 예상 못한 공격적인 오더를 넣는 이유가 상대의 자동화된 판단 흐름을 깨서 일부러 저 명시적 모니터링을 유도하는 거예요. 상대가 갑자기 지금 이 상황에서 뭘 해야 하지 하고 다시 의식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미 절반은 흔들린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축구에서도 승부차기 전에 골키퍼가 일부러 시간을 끌거나 눈을 빤히 쳐다보는 것도 같은 원리예요. 상대 선수의 뇌 속에서 편도체가 슬쩍 고개를 들도록 만드는 거죠. 라이벌전처럼 이미 감정이 잔뜩 실려있는 경기일수록 이 전략이 잘 먹히는 것도 같은 이유예요.
평소보다 편도체가 이미 더 예민해져 있는 상태라서 아주 작은 자극에도 훅 넘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이걸 요즘 축구 게임 콘텐츠에서도 비슷하게 볼 수 있어요. 특정 라이벌끼리 계속 맞대결을 이어가는 영상들 보면 실력 차이가 크지 않은데도 유독 그 상대만 만나면 평소보다 더 긴장한 티가 나거나 다 이겨놓은 경기를 어이없게 놓치는 장면이 나오곤 하잖아요. 시청자들은 그걸 보면서 웃기도 하고 답답해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 선수 입장에서는 그 상대 이름만 떠도 이미 편도체가 반응할 준비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라이벌이라는 관계 자체가 뇌한테는 이미 이건 위협 상황이라는 꼬리표를 미리 붙여놓은 셈이거든요. 이번 시즌 LCK만 봐도 그렇죠. 라이벌 팀끼리 붙는 경기일수록 평소엔 안 하던 미스플레이가 튀어나오는 장면들이 꽤 있는데요. 팬들은 그걸 그냥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았다고 넘기지만 사실 그 안에는 이 편도체와 전전두엽의 힘겨루기가 숨어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라이벌전은 이미 감정적으로 판이 깔려있는 무대라서 아주 작은 자극 하나에도 저 균형이 훅 무너지기 쉬운 환경이거든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지금부터예요. 이 초킹 현상이 스포츠나 게임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면접을 볼 때, 발표를 할 때, 심지어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말을 하다가 갑자기 더듬거릴 때, 이게 다 같은 뇌 회로에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평소에 그렇게 술술 나오던 말이 왜 하필 중요한 순간에만 꼬이는지 이제는 답이 나오죠. 잘하고 싶다는 압박감이 커질수록 뇌가 자동으로 흘러가던 언어와 행동 회로에 억지로 의식을 끼워 넣으면서 오히려 흐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오히려 못하게 되는 참 얄궂은 구조인 거죠. 심지어 이건 몸을 움직이는 일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시험에서 아는 공식을 갑자기 못 떠올리는 것도, 발표 대본을 다 외웠는데 첫 문장부터 막히는 것도 결국 똑같은 원리로 설명이 되거든요. 그럼 이 초킹을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완전히 없애는 건 어렵지만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추천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압박감 자체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 감정을 다르게 이름 붙이는 거예요.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나 긴장했다 대신에 나 지금 흥분했다, 준비됐다로 바꿔서 받아들이면 같은 신체 반응이라도 내가 위협이 아니라 기대로 해석해서 편도체가 덜 날뛴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두 번째는 프로 선수들이 많이 쓰는 방법인데 결과가 아니라 동작 자체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겨야 한다, 떨어지면 안 된다 같은 결과 생각을 하는 순간 명시적 모니터링이 시작되니까 대신 지금 이 순간의 동작 하나에만 초점을 맞추는 루틴을 반복하는 거죠. 골프 선수들이 매번 똑같은 순서로 클럽을 잡고 숨을 고르는 것도, 야구 투수가 마운드에서 매번 똑같이 흙을 다듬는 것도 다 이 루틴을 통해서 뇌한테 지금은 자동 모드로 가도 된다는 신호를 주는 행동이에요. 세 번째는 압박 상황을 미리 인위적으로 겪어보는 거예요. 실전과 비슷한 긴장을 연습 때 미리 여러 번 경험해두면 실전에서 편도체가 이 상황을 완전히 새로운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고 이미 아는 상황으로 처리해서 덜 흔들린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압박감이 몰려올 때 스스로에게 소리 없이 짧게 말을 걸어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왔다, 준비한 대로만 하면 된다처럼 아주 단순한 문장을 속으로 되뇌는 것만으로도 전전두엽이 다시 조금씩 주도권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별거 아닌 혼잣말처럼 보여도 뇌한테는 지금 상황을 다시 이성적으로 처리해도 된다는 작은 신호를 보내주는 행동인 거죠.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볼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게임에서 멘탈이 무너진 상대를 보면서 왜 저렇게까지 흔들리나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사람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 순간 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신기한 거지, 흔들리는 게 훨씬 정상적인 반응인 거죠. 그러니까 다음에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하는 선수를 보면 그냥 못한다고 비난하기 전에 지금 저 사람 뇌 속에서 편도체랑 전전두엽이 한판 싸우고 있구나 하고 생각해보시면 좀 다르게 보일 거예요. 우리가 흔히 멘탈이 강하다,
약하다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이 편도체 납치가 얼마나 빨리, 얼마나 자주 일어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누구는 아예 안 겪고 누구만 겪는 특별한 약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초킹은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성격적 결함이 아니라 뇌가 위협을 감지했을 때 아주 정상적으로 작동한 결과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반응이 아예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위협을 하나도 못 느끼는 뇌라는 뜻이니까요. 우리는 다만 그 반응이 너무 세게, 너무 자주 튀어나오지 않도록 조금씩 훈련해 나갈 수 있을 뿐인 거죠. 결국 승부차기에서도, 프로게이머의 결승전에서도, 여러분의 발표 자리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뇌는 이 순간을 위협으로 읽고 있는가? 아니면 기회로 읽고 있는가? 그 해석 하나가 결국 편도체와 전전두엽 중 누가 운전대를 잡을지를 결정하는 거니까요. 결국 초킹이라는 현상은 우리가 완벽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 되려고 할 때마다 만나게 되는 그림자 같은 거예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커질수록 오히려 그 마음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걸 안다는 것만으로도 다음번에 여러분이 긴장되는 순간을 맞이했을 때 조금은 다르게 대처할 수 있을 거예요. 압박감이 느껴진다면 그건 여러분이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신호일 뿐이니까요. 처음에 말씀드린 그 프로게이머, 그 승부차기 선수도 사실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과 똑같은 뇌를 가지고 그 순간 편도체한테 잠깐 자리를 내줬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머리가 하얘지는 경험을 하시나요? 시험장이었을 수도 있고, 게임 마지막 한판이었을 수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 앞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오늘 배운 편도체 이야기, 다음에 그 순간이 오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런 뇌 속 이야기들, 매일 하나씩 궁금증으로 풀어드리는 채널이니까 오늘 그 얼어붙는 순간이 왜 그런지 궁금하셨던 분이라면 구독 눌러두시고 내일은 또 어떤 순간에 우리 뇌가 장난을 치는지 같이 알아가시죠.